안녕하세요. 오늘은 15페이지 고분자 화합물 할 차례죠. 생체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영양소 중에 대표적인 3대 영양소가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입니다. 단백질은 단백이라고 하는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물론 일본 말입니다. 번역을 할 때, 한글화 할 때 단백이라 하기도 하고 단백질이라 하기도 합니다. 지질은 지자가 지방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지방이라고 하는 물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지질을 지방질이라 하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은 탄수화물에 대해서 탄수화물은 당과 동요로 사용을 합니다. 탄수화물은 기본 당과 기본 당의 변형 물질들을 통칭해서 탄수화물 혹은 당이라 합니다. 따라서 얘는 기본 당이 변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변형을 허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탄수화물에 대한 범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를 탄수화물이라 하고 어디는 탄수화물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정의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 당에 대한 정의는 명확합니다. 기본 당은 여러 개의 저번 시간에 하이드록실기는 했죠. 얘를 알코올기라 한다 했지. OH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하이드록실기라 한다 그랬어요. 여러 개의 하이드록실기를 가지는 카르보닐 화합물을 당이라 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기본 당은 알코올기가 여러 개이니까 최소한 2개는 되어야지만 여러 개가 성립이 되게 되겠지. 각각의 탄소에서 최소한 알코올기를 가지는 탄소가 2개가 있고 여기에 카르보닐기를 가지고 있는 탄소가 하나가 있으니까 최소한 탄소가 3개보다는 더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탄소가 3개 이상인 것이 기본 당이 되게 됩니다. 카르보닐은 저번 시간에 했지. 카르보닐기가 끝에 있으면 알데히드라 한다 했고 중간에 있으면 케톤이라 한다 했어요. 당을 나눌 때 당은 먼저 탄소 수에 따라서 이때 당에 대한 것은 당의 의미는 OSE를 사용을 합니다. 혹은 같은 어근을 가질 경우에 이때 알데히드인 당은 OSE를 사용을 하면 케톤인 당은 울로우즈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기도 합니다. 오즈라고 하는 의미가 당에 대한 기본 의미가 되게 되면 알데히드 오즈를 합치게 되면 알도우즈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케톤인 오즈 당이 되게 되면 케톤 당을 케토우즈라 합니다. 그래서 당은
작용기에 따라서 알데히드를 가지고 있는 당을 알도우즈라 하고 케톤을 가지고 있는 당을 케토우즈라 합니다. 탄소수에 대해서는 탄소수가 3개가 되게 되면 우리말은 3탄당이라 합니다. 라틴어에서 하나는 모노라 하고 2개는 다이티라 하고 3개는 트리라 하고 4개는 테트라라 하고 5개는 펜타라 하고 6개는 헥사라 하고 7개는 헵타라 하고 8개는 옥타라 하고 노나 데카가 되게 됩니다. 1, 2, 3, 4, 5, 6, 7, 8이란 뜻입니다. 탄소수가 3개가 되게 되면 트리에 당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OS1을 붙여서 트리오즈라 합니다. 영어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한글화해서 트리오즈라 하거나 우리말로 바꾸어서 3탄당이라 합니다. 얘는 물론 일본말이긴 합니다. 탄소가 3개가 있는 당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탄소수가 4개가 되면 테트라를 쓰면 되겠지. 테트라에 오즈를 붙이니까 테트로오즈가 됩니다. 우리말로 할 때 탄소가 4개가 있는 당이라 해서 4탄당이라 합니다. 탄소가 5개가 되게 되면 펜타를 넣어서 펜타오즈니까 펜토오즈란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말은 5탄당이라 하면 됩니다. 탄소의 수가 6개가 되게 되면 헥사오즈니까 헥수오즈란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얘를 한글로 적을 때 6탄당이라고 적습니다. 탄소가 7개가 되게 되면 헵타가 되게 됩니다. 헵타오즈니까 헵토오즈란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7탄당이라 합니다. 저번 시간에 첫날 대사의 주체는 효소라고 했지. 그래서 효소가 관여하는 반응은 우리 몸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효소가 관여하지 않는 반응은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물론 인위적으로 화합물을 만들 때 8탄당도 만들 수 있고 9탄당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에는 8탄당을 만드는 효소나 9탄당을 만드는 효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에서는 3탄당에서 7탄당까지만 다룹니다. 왜냐하면 8탄당부터는 우리 몸에서는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글자는 뭐 크게 어렵지 않지. 3탄당, 4탄당, 5탄당은 탄소의 수에 대한 것이고 알도우즈와 케토우즈는 작용기가 알데히드이면 알도우즈, 케톤이면 케토우즈라 합니다. 우리는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첫날 오리엔테이션 할 때 제가 책을 만들 때 생각은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생물학 전공자가 아니니까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는 책들이 잘 없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의문이 들거나 혹은 궁금할 때 찾아볼 수 있도록 책을 좀 만들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이 조금 방대해진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대신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많은 내용들을 집어넣었으니까 이 내용들을 전부를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편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외우시면 되고 그 이외의 것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림 1-8도와 마찬가지 이 그림 자체를 분자 구조식을 외워라 라고 공무원 시험에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보고
삼탄당에 대한 단어, 알도오즈에 대한 단어에 대한 것만 그림을 보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탄소를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드록실기, 알코올기를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카르보닐인데 카르보닐이 제일 끝에 있으면 알데히드라 그랬지, 그지? 그래서 여러 개의 알코올을 가지고 있는 카르보닐 화합물이니까 당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얘는 탄소가 3개가 있으니까 3탄당이 되게 됩니다. 또한 알데히드이니까 알도우즈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알도우즈와 3탄당을 합해서 합성을 만드니까 알도우즈 더하기 트리오즈 합쳐서 알도 트리오즈라 하는 것입니다. 이 알도 트리오즈는 기본형이 여기가 분자 구조식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 단어는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니까 이 단어가 무엇인지를 한번 봐두면 훨씬 더 편하게 문장들이 와닿을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좀 해주는 것이니까 굳이 구조식을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엔 이 기본형의 물질이 글리세롤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글리세롤의 이 부분이 알데히드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글리셀 알데히드라 합니다. 앞으로는 여기는 이 분자 구조식은 외우지 않더라도 글리셀 알데히드가 3탄당이다 하는 것은 기억을 해두시면 편합니다. 얘도 마찬가지 2개의 알코올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 개의 알코올기를 가지고 있다가 성립이 되게 되지, 여기에 카르보닐이 있으니까 여러 개의 알코올을 가지는 카르보닐 화합물이니까 당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얘는 중간에 있는 탄소니까 케톤이 되게 되겠지. 케톤인 당을 조금 전에 케토우즈라 한다 했지. 그럼 얘는 케토우즈이면서 트리오즈 3탄당입니다. 그래서 케토우즈와 트리오즈 합쳐서 케토 트리오즈라고 하는 단어를 만든 것입니다. 얘는 지칭할 수 있는 단어가 케토우즈라 해도 되고 트리오즈라 해도 되고 케토 트리오즈라 해도 됩니다. 얘는 기본형이 이 물질이 기본형입니다. 얘를 아세톤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이 아세톤이라고 하는 물질이 여기와 여기가 알코올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는 2개란 뜻이지, 2개의 하이드록실기, 알코올기를 가지고 있는 아세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 이름이 디하이드록시 아세톤입니다. 디하이드록시 아세톤과 글리셀 알데히드가 가장 대표적인 3탄당이더라. 우리는 글자를 중심으로 보자. 자, 이제 한번 연습을 했으니까 가장 간단한 물질로 나머지는 그림을 보고 아 그렇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림 1-9를 보게 되면 다음 페이지, 이제 습관적으로 알코올기가 4개가 있네, 여러 개가 있네, 여기에 카르보닐기가 있네, 여러 개의 알코올기를 가지고 있는 카르보닐 화합물이니까 아 당이구나 이제 눈에 들어오지, 그지?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으니까 얘는 5탄당이네. 5탄당을 영어를 한글로 표기하게 되면 펜토우즈가 되게 됩니다. 혹은 쪽발이들 말을 한글로 표기하게 되면 5탄당이 되게 됩니다. 얘는 알데히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알도우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알도 펜토우즈가 되게 됩니다. 이 알도 펜토우즈를 리보우즈라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구조에 대해서 혹시 일반 생물학을 배웠으면 일반 생물학에서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하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근데 이제까지 기출 문제들을 보게 되면 공무원에서는 크게 다루진 않는 것이니까 여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설명을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얘는 거울상 이성질체에 대한 표현인데 그냥 우리는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여기에는 이것에 대한 이름이 리보우즈이더라 정도만 여기에서는 보고 넘어갑시다. 이 물질과 이 물질을 비교하게 되면 여기에는 이 자리가 OH가 있던 것이 H로 바뀐 것이지, 이렇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면 얘는 분자 구조식을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OH인 것이 H로 바뀐 것이지, OH에서 H가 되면 O라고 하는, O는 산소지, 옥시젠이지, 옥시젠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는 떨어져 나간다, 탈락한다는 뜻입니다. 대옥시의 옥시는 옥시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산소가 떨어져 나간 2번 탄소에, 여기가 1번 탄소, 2번 탄소인데 우리는 탄소 번호에 대한 것은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2번 탄소에 산소가 떨어져 나갔다. 2번 탄소에 산소가 떨어져 나간 리보우즈란 뜻입니다. 이 물질을 줄여서 대옥시 리보우즈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간단한 지식입니다. 리보우즈는 RNA를 구성하는 당입니다. 구조를 한번 보고 리보우즈가 어떤 물질인지를 본 다음에 여기는 이 문장을 보면 보다 더 쉽게 문장이 읽혀질 수 있습니다. 이 효과를 위해서 제가 책에다가 이 분자 구조식을 애써가지고 그려 넣은 것이지, 분자 구조식을 굳이 외우라고 넣은 것은 아닙니다. 알겠지? 리보우즈는 RNA를 구성하는 당이 리보우즈이다. 대옥시 리보우즈는 리보우즈에서 산소가 제거된 리보우즈이다. 얘는 DNA를 구성하는 당입니다. 원래 이 RNA와 DNA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건 나중에 뒤에서 다시 분자 생물학 할 때 또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원래 RNA와 DNA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여기에서 기원되게 됩니다. 처음에 세포를 관찰을 할 때 세포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해서 이름을 핵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핵이라고 하는 것을 관찰을 해보니까 핵 내에 주된 물질이 산이더라, 애시드이더라. 그래서 이름을 핵 내에 있는 산이라 해서 핵산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얘는 쪽발이들 말이고 양놈들 말은 뉴클레익 애시드가 되게 됩니다. 이 핵산을 관찰을 해보니까 핵산에 두 종류가 있는데 이 두 종류가 당 성분이 다르더라. 당이 하나는 리보우즈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나는 대옥시 리보우즈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리보우즈 뉴클레익 애시드를 합성해서 리보우즈에서 립이라고 한 어근을 두고 어미인 오즈는 제거한 다음에 연결 O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즉 우리말이 아니라 양놈들 말이니까 우리하고는 어법 체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리보우즈 뉴클레익 애시드라고 그냥 그대로 적으면 되는데 양놈들은 또 그렇지 않더란 얘기지. 그래서 어근을 두고 어미는 제거한 다음에 연결어 O를 집어넣는데 지금 말하는 것들은 굳이 몰라도 됩니다. 리보우즈 뉴클레익 애시드를 합성어를 리보 뉴클레익 애시드라고 합성어를 만든 것입니다. 이 리보 뉴클레익 애시드의 약자를 리보의 R을 쓰고 뉴클레익의 N을 쓰고 애시드의 A를 적어서 RNA라고 약자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RNA를 한글로 할 때 리보 핵산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 또 한 그룹은 당을 대옥시 리보우즈를 가지고 있다 해서 대옥시 리보 뉴클레익 애시드라고 하는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약자를 여기에 D와 N과 A를 써서 DNA라고 적었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적을 때 데옥시리보헥산이라 적기도 합니다. 결국 RNA의 R, DNA의 D가 리보즈와 데옥시리보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외워지겠지, 그지? 리보즈는 RNA를 구성하는 당이다. 데옥시리보즈는 DNA를 구성하는 당이다. 차이는 2번 탄소가 얘는 OH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얘는 O가 없어진 것이다. 데옥시란 뜻이 O가 없어졌다는 뜻이다. B 그림을 보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 여러 개의 알코올기를 가지고 있네. 그리고 하나의 카르보닐기를 가지고 있네. 여러 개의 알코올기를 가지고 있는 카르보닐 화합물을 기본당이라 한다. 얘는 끝분 탄소가 아니라 중간에 있는 탄소니까 케톤이다. 케톤은 케토즈라 한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케토즈인데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 있으니까 5탄당 펜토즈다. 그래서 케토즈, 펜토즈 합쳐가지고 케토펜토즈라 한다. 이 케토펜토즈의 구체적인 이름이 얘는 리블로우즈라 합니다. 여기에 리보우즈는 어근이 립을 사용을 하고 어미를 오즈를 사용을 하면 이렇게 같은 어근을 사용할 때, 립이라고 하는 같은 어근을 사용을 할 때 알도우즈와 케토즈를 구분하기 위해서 얘는 어미를 울로우즈를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리블로우즈라는 글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리블로우즈는 광합성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물질로서 외웠던 것이지 뒤에서 다시 나올 것이니까 그때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탄소를 5개를 가지고 있는 5탄당이다. 물론 5탄당은 이거보다 개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대표적인 단어들 몇 가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1-10. 이제 좀 익숙해졌지? 얘도 마찬가지 알코올기가 여러 개가 있네. 그리고 카르보닐 화합물이네. 그러면 기본당이겠네.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5, 6개가 있으니까 얘는 6탄당 헥소즈입니다. 그래서 알도즈이고 헥소즈란 뜻입니다. 알도, 헥소즈. 이 알도, 헥소즈의 가장 기본되는 기본형을 생물에서는 글루코즈라고 하는 물질을 기본 물질로 뒀습니다. 글루코즈가 포도에 많이 존재한다 해서 쪽발이들이 얘를 포도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글루코즈라 해도 되고 포도당이라고 해도 되고 얘는 탄소 분호는 그냥 이름을 붙인 것이니까 내 이름은 강치욱이다가 왜 강치욱이야는 없지, 그지? 그냥 나의 할아버님이 이름을 지어주실 때 강치욱이라고 이름을 지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지 말고 얘는 그냥 여기를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탄소, 5번 탄소, 6번 탄소라고 이름을 약속을 했습니다. 즉 당에 대해서는 탄소 번호를 지어줄 때 알데히드 쪽을 1번을 주고 순서대로 2, 3, 4, 5, 6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알코올이 여기는 오른쪽에 존재하는데 얘만 알코올기가 왼쪽에 있습니다. 이것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얘는 한글을 적을 때 그냥 영어를 그대로 한글음으로 적어가지고 만노우즈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포도당이라고 하는 물질, 글루코즈라고 하는 물질과 만노우즈라고 하는 물질의 차이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얘는 2번 탄소의 OH가 오른쪽에 있는데 얘는 2번 탄소의 OH가 왼쪽에 있습니다. 얘는 포도당이고 이 물질은 갈락토즈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이 갈락토즈와 포도당의 차이점은 4번 탄소에 있습니다.
포도당은 4번 탄소의 OH가 오른쪽에 있는데 갈락토오즈는 4번 탄소의 OH가 왼쪽에 있습니다. 전부 6탄당이고 알도오즈이지 우리는 이 그림에 대한 것들은 아직은 출제에서 흔하게 등장하지 않으니까 지금은 굳이 분자 구조식을 외우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포도당인 글루코즈와 만노우즈와 갈락토우즈가 6탄당이라는 정도만 지금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최근 경향이 생물에서 이와 같은 당들에 대한 분자 구조에 대한 것들이 다른 시험에서는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시험에서도 이들 분자 구조식에 대한 것들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처음 공부할 때는 힘드니까 지금은 이름을 중심으로 보고 그림을 외우는 것은 아직은 힘들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준비하는 시간들이 좀 되고 생물학에 대한 것들을 많이 접해봤으면 이 그림들도 한 번씩 봐두시기 바랍니다. 포도당과 만노우즈는 2번 탄소의 차이가 있더라. 포도당과 갈락토우즈는 4번 탄소의 차이가 있더라. 다음 그림 1-11을 보게 되면 얘는 이 화학적인 원리에 대한 것은 설명을 한다 해도 너무 어렵고 우리 영역이 아니고 더더군다나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렇게 깊이 있게까지는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으니까 이것에 대한 화학적 원리는 절대 궁금하게 생각하지 말자. 화학과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화학적 원리에 대해서는 굳이 깊이 파고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포도당이 이와 같이 선형의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원형의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선형의 형태가 원형의 형태가 될 수 있다를 그 자체를 그냥 외우시면 되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원형의 형태가 육각형 모양을 그리는 것이 포도당에 대한 특징이 되게 되고 육각형 구조에서 왜 이렇게 되냐라고 보지 말고 그냥 그대로 이 그림처럼 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육각형 고리가 되게 되면 여기가 1번 탄소가 되고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탄소, 5번 탄소, 6번 탄소가 되게 됩니다. 이때 1번 탄소의 OH가 위에 있고 2번 탄소의 OH가 아래에 있고 3번 탄소의 OH가 위에 있고 4번 탄소의 OH가 아래에 있으면 OH에 대한 위치가 지그재그가 됩니다. 위아래, 위아래가 되니까 얘는 분자 구조가 매우 안정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또한 항상 선형의 형태에 비해서 이런 원형의 형태가 되게 되면 원형의 형태가 분자 구조가 훨씬 더 안정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의 분자 구조에서 가장 안정한 형태는 바로 요 형태가 되게 됩니다. 요 형태 이름을 베타 포도당이라 합니다. 이것과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요 부분만 1번 탄소 자리만 다른 이성질체가 얘는 1번 탄소의 OH가 위에 있지 않고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것을 알파 포도당이라 합니다. 그래서 베타 포도당은 위아래가 되는데 알파 포도당은 아래, 위아래가 되니까 아래쪽에 OH가 더 많아서 이거보다는 구조적으로 조금 더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형태는 이 형태가 가장 많이 존재합니다. 대신 이 형태는 이 형태와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형태를 계속 소비하면 여기에 있는 이 형태가 이 형태를 계속 만들어줍니다. 어쨌든 지그재그로 배열되는 것이 베타이고 아래쪽에 알코올이 3개, 아래, 위아래인 것이 알파입니다. 이때 알파와 베타를 구분하는 것은 1번 탄소의 OH가 6번 탄소와 같은 방향이면 베타가 됩니다.
같은 방향 베타. 1번 탄소의 OH가 6번 탄소와 반대 방향이 되게 되면 반대 방향 알파가 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 정도는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고등학교에서도 나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6번 탄소여야 됩니다. 6번 탄소와 같은 방향이면 베타, 6번 탄소와 반대 방향이면 알파. 그러면 알파 포도당, 베타 포도당, 알파 글루코즈, 베타 글루코즈 구분할 수 있겠지. 우리는 이 그림에 대한 것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형태를 피란이라 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들 당들은 피란이 당의 형태로 바뀐 것이라 해서 이들을 피란에다가 어미 오즈를 붙여서 피란오즈를 하기도 하는데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들은 전부 피란 계열의 당들이다. 한 번만 들어두시면 되고, 조금 전에 알파와 베타에 대한 것은 1번 탄소를 가지고 구분한다 그랬지. 여기가 O가 있으면 이쪽이 1번, 이쪽이 6번이 있는 쪽이 5번, 5번, 5, 1번입니다. 이 1번에 O가 6번과 반대 방향이면 알파라 그랬지. 1번에 OH가 6번과 같은 방향이면 베타라 그랬지. 1번에 OH가 6번 탄소와 반대 방향이면 알파가 되고 1번에 OH가 6번 탄소와 같은 방향이면 베타가 되게 됩니다. 조금 전에 포도당과 갈락토즈를 비교했었을 때 포도당과 갈락토즈를 비교했었을 때 4번 탄소의 OH가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거지. 그래서 갈락토즈는 포도당이 베타 포도당이 위아래라 그랬지. 위아래인데 얘가 위에가 있으니까 4번 탄소의 OH가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것. 이것을 갈락토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파 포도당만 기억해 두면 돼. 아래인데 위에 있으니까 얘는 갈락토즈 4번이다. 4번이 바뀐 것이다. 얘도 마찬가지 위아래가 베타 포도당인데 위아래여야 되는데 2번 탄소가 OH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거지. 아까 2번 탄소가 바뀌어 있는 것이 만노즈라고 그랬죠. 그러면 얘는 베타 만노즈가 되고 얘는 알파 만노즈가 되겠지. 그러면 알파, 베타, 그리고 포도당, 갈락토즈, 만노즈 구분할 수 있겠지. 이 부분은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어쨌든 최근에 다른 생물들의 경향이, 생물 문제의 경향이 이 정도에 대한 것들은 수능에서도 나오니까 이 부분은 여유가 된다라면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니지. 기준은 여기에는 포도당을 기준에 두고 위아래가 베타이다. 1번 탄소가 알파, 베타를 결정한다. 1번 탄소의 OH가 6번과 같은 위치이면 베타이다. 1번 탄소의 OH가 6번 탄소와 반대이면 알파이다. 4번 탄소의 OH의 위치가 바뀌면 갈락토즈이다. 2번 탄소의 OH가 위치가 바뀌면 만노즈이다. 얘는 마찬가지 알코올이 여러 개가 있고 카르보닐 화합물이니까 기본 당인데 얘는 끝번 탄소가 아니라 중간에 있는 탄소의 카르보닐이니까 케톤이다. 그러면 케토이즈이다.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니까 6탄당이다. 그래서 케토 헥소즈가 되게 됩니다.
여기는 이 케토헥소도 또한 마찬가지 여기에서부터 번호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라고 줍니다. 이 6탄당은 과일에 많이 존재한다 해서 영어도 마찬가지 프루이트입니다. 그래서 프럭토즈가 되게 됩니다. 어원은 과일에서 옵니다. 과일에 많이 존재하는 당이라 해서 프럭토즈라 합니다. 이것을 쪽발이들이 그대로 지들 말로 번역을 해서 과당이라고 한자로 적었습니다. 이걸 그대로 한글 음을 써가지고 과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프럭토즈라고 적어도 되고 과당이라고 적어도 되고, 얘는 선형의 구조가 원형의 형태가 되게 되면 오각형 고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오각형의 기본형이 프란인데 우리는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각형 고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과당이다, 프럭토즈이다. 그러면 얘는 여기가 1번 탄소이고 여기가 2번 탄소이고 3번, 4번, 5번, 6번 탄소가 됩니다. 간혹 여기 분자 구조식을 그릴 때 이 선이 만나는 꼭지점은 탄소가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탄소 이외의 다른 원소가 되게 되면 이때는 글자를 적어줘야 됩니다. 질소가 있으면 N이라고 적는 것이고 O가 있으면 O라고 적습니다. 여기는 2번 탄소와 5번 탄소에 대한 것을 잘 구분하기 힘들다라고 하더라고. 구분은 쉽습니다. 2번 탄소는 한쪽은 CH2OH이고 한쪽은 OH입니다. 근데 5번 탄소는 한쪽은 CH2OH, 이것과 이것은 같은 것인데 H가 다릅니다. 얘는 H를 가지는 것이 5번 탄소이고 OH를 가지는 것이 2번 탄소가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조금 전에 포도당이나 갈락토즈나 만노우즈는 1번 탄소의 OH와 6번 탄소의 위치를 비교했는데 과당은 2번 탄소의 OH와 6번 탄소의 위치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이면 베타가 되게 되고 반대 방향이면 알파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1번 탄소의 OH를 하면 안 됩니다. 포도당은 1번 탄소이고 포도당은 1번 탄소이어야 되고 과당은 2번 탄소이어야 됩니다. 즉 어쨌든 이 O와 연결되어 있는 이 탄소에 있는 OH여야 됩니다. 이 O와 연결되어 있는 이 탄소의 OH가 6번과 같은 방향 베타, 6번과 반대 방향 알파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한 당의 구조에 대한 것은 이제 이해가 되겠죠. 물론 이 내용은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도 나와 있고 수능에서도 나옵니다. 자주 공무원 시험에서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응에 대한 원리에 대한 것은 깊이 공부하게 되면 너무 힘드니까 우리는 결과 중심으로 외웁시다. 그래서 이 당 검출 반응은 얘는 알데히드라 한다 했지. 이 알데히드가 산화가 되게 되면 카르복실산이 되게 됩니다. 저번 시간에 산염기 반응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산화 환원 반응. 산화는 산소가 들어오거나 이때 산소는 O를 의미합니다.
혹은 수소가 떨어져 나가는 것. 수소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탈수소라 합니다. 이때 수소는 H2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산소는 체외곽 전자가 6개이고 수소는 체외곽 전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 수소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체외곽 전자가 2개이면 됩니다. 그래서 수소 하나당 전자는 하나가 필요한데 산소는 하나당 전자가 2개가 필요하니까 산소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수소는 2개여야 됩니다. 그래서 산소가 첨가되거나 혹은 수소가 2개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산화 반응이 됩니다. 환원 반응은 반대로 그러면 산소 하나가 떨어져 나가거나 탈산소이거나 수소가 첨가가 되는 것, 2개의 수소가 첨가가 되는 것, 이것이 환원이 되게 됩니다. 혹은 수소가 떨어져 나가는 것은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전자이거나 이때도 마찬가지 2개의 전자가 되게 됩니다. 전자가 첨가가 되거나 그러면 쉽게 기억할 수 있겠지. 산화, 환원 반응. 이들은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즉, 산화가 일어날 때 누군가가 산소가 첨가가 되려면 다른 누군가는 산소를 잃어버려야 됩니다. 누군가가 수소가 잃어버리게 되면 누군가는 수소를 받아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전자를 잃어버리게 되면 누군가는 전자를 받아줘야만 됩니다. 그럼 산화, 환원 반응은 구분할 수 있겠지. 산소를 가지고 정의해도 되고 수소를 가지고 정의해도 되고 전자를 가지고 정의해도 됩니다. 얘는 보면 쉽게 이제 보이지. 여기가 H가 있던 것이 OH가 되니까 산소 첨가이다. 그래서 산화이다. 그러면 얘가 산화가 되려면 다른 누군가가 산소를 줘야만 됩니다. 산소를 준다는 말은 자기는 환원된다는 말입니다. 이때 환원될 때 사용되는 것이 물론 이 온도 관여하는데 여기에서 주된 것은 구리에 대한 것입니다. CuSO4라고 하는 물질이 E+ 상태의 Cu 구리란 뜻입니다. CuSO4라고 하는 물질이 구리는 환원되게 되면 구리가 산화되게 되면 푸른색이 되게 되지 환원되게 되면 구리는 누런색이 되게 됩니다. 황적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Cu2+ 상태가 Cu+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Cu+는 환원된 상태로서 황적색이고 Cu2+는 산화된 상태로서 청록색입니다. 이 구리에 대한 색깔 변화, 발색 반응을 통해서 알데히드에 대한 것을 검출하는 반응을 베네딕트 반응이라 합니다. 그래서 알데히드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면 베네딕트 용액 하에서 황적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청록색으로 그대로 있으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가 되게 되고 황적색이 되게 되면 반응이 일어났다가 되게 됩니다. 얘는 자신이 산화가 된다는 말은 구리를 환원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산화가 되면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기 때문에 환원제라 합니다. 그러면 구리는 자신이 환원된다는 말은 다른 물질을 산화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얘는 산화제라 합니다. 요 반응이 산화 반응이면 푸른색 반응은 환원 반응이 되게 됩니다. 환원. 구리가 환원되는 반응이 베네딕트 반응이라 하더라. 베네딕트 반응은 알데히드가 카르복실산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알데히드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면 전부 베네딕트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포도당은 이와 같은 원형의 형태와 선형의 형태가 서로 공존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선형의 형태가 알데히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알데히드가 구리와 반응을 해서 황적색이 되게 됩니다. 베네딕트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얘가 반응을 일으키면 더 이상 이 물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얘가 계속 채워줍니다. 이것을 화학 평형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원형의 형태가 가장 많지만 얘가 직접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선형의 형태로 변형이 되어서 베네딕트 반응을 일으킵니다. 과당의 경우에는 이 형태가 이렇게 선형의 형태가 되게 되면 알칼리 조건, 염기 조건에서 용액이 알칼리성, 염기성 용액이 되게 되면 베네딕트 반응은 염기성 용액입니다. 이 염기성 용액 하에서 여기에 있는 이 산소와 이 산소가 위치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 상태는 케톤인데 얘가 위치가 바뀌게 되면 이 형태가 되니까 알데히드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당이면 이런 형태인 오각형 고리 구조의 과당이든 혹은 육각형 구조의 포도당이든 갈락토우즈든 만노우즈든 전부 베네딕트 반응을 다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원리에 대한 것이 너무 힘들면 굳이 원리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베네딕트 반응이 당 검출 반응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를 외워두면 되고 베네딕트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황적색이 된다를 외우면 됩니다. 베네딕트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청록색이다를 외우면 됩니다. 베네딕트 반응에 사용하는 것이 구리가 산화제로 2+가 사용되어서 환원되면 플러스가 된다를 외워두시면 됩니다. 베네딕트 반응은 기본 당이면 포도당이 되었던 갈락토우즈가 되었던 혹은 만노우즈가 되었던 혹은 과당, 프럭토우즈가 되었던 과당, 프럭토우즈, 과당은 프럭토우즈, 포도당은 글루코즈, 글루코즈든 프럭토우즈든 갈락토우즈든 만노우즈든 전부 베네딕트 반응을 통해서 황적색이 된다만 우리는 외워두면 됩니다. 다음, 이 단어도 사실은 좀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낯선 단어가 등장하게 되면 그냥 처음 듣는 단어는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앞에서 친전자체란 단어와 친액체란 단어를 소개를 한 적이 있지. 친전자체는 전자를 많이 가지는 놈과 친하다는 뜻이고, 얘는 전자를 적게 가지는 놈, 핵, 양성자가 많은 놈과 친하다는 뜻입니다. 전자와 친하다는 말은 지가 양성자를 많이 가진다는 얘기고, 핵과 친하다, 양성자와 친하다는 것은 자기가 전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생물에서는, 생화학에서 반응이 일어날 때 항상 왼쪽에다가 친전자체를 두고 오른쪽에다가 친액체를 둡니다. 친전자체와 친액체가 합쳐져 가지고 합성 물질이 될 때 친전자체, 친액체, 합성물이 될 때 만약에 이 반응에서 물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 얘는 물이 탈락하면서 물질이 합성된다 해서 이와 같은 반응을 물이 전부 일본말입니다. 물이 떨어져 나가면서 중합,
혹은 축합이라 합니다. 탈수 축합이라 합니다. 물이 떨어져 나가면서 중합이 된다는 뜻입니다. 탈수 축합 반응이라 합니다. 그럼 반대 반응은 물이 들어가면서 얘를 분해시키는 것이니까 저번 시간에 했던 가수 분해가 되게 됩니다. 탈수 축합의 반대 반응이 가수 분해, 이것도 쪽발이들 말입니다. 얘는 물이 첨가가 되어서 분해된다는 뜻입니다. 탈수 축합, 가수 분해는 반대 반응이다. 여기 이 반응은 탈수 축합이 되게 되면 반대의 역반응은 가수 분해가 되게 됩니다. 항상 생화학에서는 왼쪽에다가 친전자체를 두고 오른쪽에다가 친액체를 둡니다. 우리는 어떤 물질이 친전자체인지 어떤 물질이 친액체인지 왜 이렇게 되는지는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화학과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화학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그대로 결과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왼쪽에 적는 것이 친전자체라고 그랬어요. 친전자체로 기본 당이 참여해서 친액체와 반응을 할 때 이때 친핵체는 이것은 OH니까 알코올기가 되지, 알코올을 가지는 화합물이거나 얘는 황알코올이라 한다 그랬지, SH, 티올이라 한다 그랬지, 티올이거나 얘는 아미노기지, 아미노기를 가지는 것은 아민이라 한다 그랬어요. 여기에 CO가 있으면 이것은 저번 시간에 아미드라 한다 그랬지, 아미도기. 그래서 아민이거나 아미드이거나 황알코올이거나 알코올이거나 이와 같은 것들이 당과 반응을 해서 탈수 축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탈수 축합이 일어나게 되면 이 탈수 축합에 의해서 형성되는 결합을 글리코시드 결합이라 합니다. 이건 양놈들 말을 그대로 한글 음을 차용해서 적었는 것입니다. 이걸 일본 놈들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배당 결합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글리코시드 결합, 배당 결합. 앞으로 결합명은 물질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글리코시드 결합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전체를 통칭해서 글리코시드 화합물이라 합니다. 이때 이 OH나 SH나 NH2나 혹은 CONH2를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단백질도 제공할 수 있고 지질도 제공할 수 있고 당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지는 물질은 당과 단백질이 합성이 되니까 이 물질을 당단백질이라 합니다. 당과 지질이 결합하게 되면 당지질이란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당과 당이 결합을 하게 되면 똑같은 기본 단위가 이렇게 직렬로, 병렬이란 단어는 들어봤지, 직렬로 계속 이렇게 결합을 하는 것을 중합체라 합니다. 그러면 이 당과 당이 결합하게 되면 당중합체가 되게 됩니다. 전부 글리코시드 화합물들입니다. 그러면 참고로 교재를 읽어 나가다 보면
당단백질이란 단어도 접하고 단백당이란 단어도 접합니다. 둘에 대한 차이점이 분자 구조에 대한 것은 그릴 수 없더라도 대략적인 것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친전자체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친액체입니다. 그러면 친전자체로 참여한 것이 당이면 이름을 당단백질, 친전자체로 아까 단백이라고 하는 물질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지, 그지? 그래서 단백이라고 하는 물질, 그래서 단백이라 해도 되고 단백질이라 해도 되고 단백질이 친전자체가 되게 되면 이름을 단백당이라 하는 것입니다. 단백당은 일본 말이고 영어는 프로테인이 단백질입니다. 프로테인을 연결을 오를 적으면 프로테오, 당사스를 글리칸이라 합니다. 그래서 프로테오글리칸은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지. 이제 개념을 전부 생물은 대부분이 다 영어나 일본어에 대한 것을 독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인 더하기 글리칸의 합성어를 일본 놈들이 번역을 할 때 프로테인은 단백질로 번역을 하고 글리칸은 당사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백당이라고 번역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그러면 당지질이라는 단어도 보고 지질 다당류라고 하는 단어도 들어본 적이 있지. 이제 차이점이 느껴지지. 얘는 당이 친전자체로 참여한 것이고 얘는 지질이 친전자체로 참여한 것입니다. 즉 지질당이고 당지질, 글자가 왜 바뀌는지 알겠지. 왼쪽에 있는 것이 친전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글자를 중심으로 봐두자, 알겠지. 당이 친전자체로 참여해서 친액체와 탈수 축합 반응을 일으켰을 때 형성되는 결합을 글리코시드 결합 혹은 배당 결합이라 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이름이 그냥 그대로 물질을 합쳐주면 된다. 친액체가 단백질이었으면 당단백질, 친액체가 지질이었으면 당지질, 친액체가 당이 되면 당결합이니까 당중합체라 한다. 그럼 이제 앞으로 내가 이 개념들은 자유롭게 써도 되겠지. 당단백질, 당지질, 당중합체, 단백당, 프로테오글리칸, 지질 다당류. 당과 당이 결합하는 것을 당중합체라 한다 했습니다. 이 당중합체는 당의 개수가 조금 전에 했던 것은 탄소의 개수였지. 기본 단당에서 당이 하나인 것은 단당이라 합니다. 당의 개수가 하나이면 단당유라 합니다. 단당. 이 단당에서 탄소의 수가 3개이면 3탄당, 4개이면 4탄당, 즉 단당에 3탄당, 4탄당, 5탄당, 6탄당, 7탄당이 있더라. 얘는 탄소의 탄, 알겠지? 3탄, 4탄, 5탄, 6탄, 7탄이 되게 됩니다. 단당이 알데히드이면 알도우즈, 케톤이면 케토즈라 했습니다. 이제 당의 개수가 2개가 되게 되면 얘는 2당이 되게 됩니다. 2당. 모노사카라이드. 우리가 왜 사카린 하잖아, 사카린.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다. 예전에 설탕 이전에 사카린, 근데 이 사카린이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지금은 식용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사카린 할 때 그 사카린이 사카라이드에서 온 것입니다. 모노사카라이드, 디사카라이드. 당의 개수가 3개가 되면 트리사카라이드. 얘는 3당, 얘는 3탄. 당의 개수가 4개가 되게 되면 4당, 얘는 4탄, 얘는 4당.
얘가 대략 한 10개 정도가 되게 되면 올리고를 적습니다. 올리고당 많이 들어봤지? 올리고사카라이드를 올리고당이라 합니다. 얘를 조금 전에 했던 프럭토즈의 과는 과일의 과입니다. 그래서 과일당이란 뜻이고 얘는 마늘 과자를 써가지고 일본 놈들이 과당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 과당과 프럭토즈의 과당은 구분해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많다. 당이 많다. 그래서 폴리사카라이드라 해서 다당류라 한 것입니다. 다당. 이 다당류를 보통 우리가 탄수화물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다당류가 되게 되면 이렇게 당사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얘를 당사슬이라 하기도 하고 다당류라 하기도 하고 다당류를 글리칸이라 합니다. 글리칸. 그래서 폴리사카라이드, 글리칸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글리칸이란 단어 되겠지. 당 중합체 사슬을 글리칸이라 한다. 얘는 3탄이고 얘는 3당이고 얘는 트리오즈이고 얘는 트리사카라이드가 되게 됩니다. 좀 끊었다 가겠습니다.